여러분 안녕하세요. NC에서 수리능력 출제 예상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출제 예상 문제 10번까지 봤었고요. 두 번째가 11번부터 이어서 볼 건데요. 자, 아무래도 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기본기가 좀 차이가 좀 심한 편일 수 있죠. 자, 이 강의가 NCS의 그 기본서에 대한 강의이긴 하지만 수학 기본 강의는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나는 만약에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다. 기본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끼신다고 하면 NCS 강의를 듣기 전에 아무래도 기초 수리나 수포자용 왕초보 강의를 먼저 참고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문제 11번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다음은 A팀과 B팀의 업무 평가 점수입니다. 다음 주 A하고 B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지금 점수 나열되어 있고요. 바로 1번에 보죠. A팀의 평균은 50점이다 라고 했는데 A팀이든 B팀이든 평균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50점이 될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숫자의 나열상, 그렇죠. 중간에 50이 있고요. 좌우 간격이 똑같은 간격으로 대칭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개수도 좌우로 동일하고요. A도 마찬가지로 50 그 중간에 두고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동일한 간격을 딱 두고 있습니다. 해서 평균은 50으로 둘 다 수렴이 될 거로 예상이 되네요. 1번은 계산보다는 해석으로 가능한 문장이 될 것 같고 2번으로 가보죠. B팀 표준 편차가 A팀보다 크다. 물론 이 문제가 표준 편차나 뭐 분산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2번 문장을 보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2번 바로 옳지 않은 걸로 정답 처리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실제 계산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B팀의 분산값을 구하시오, A팀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 문장에서 B팀의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보는 과정 그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B팀 갖고 구해볼 겁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첫 번째로 구하실 것은 먼저 평균부터 구해보셔야 돼요. 평균은 방금 우리가 1번에서 A든 B든 둘 다 50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상이 되거나 뭐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면 평균을 구하는 과정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평균은 이제 구했고 두 번째는 각 평균과 데이터 간의 차이, 편차를 나열합니다. 편차. 50점과 B팀이 첫 번째 데이터 46점이죠. 그럼 50보다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예요. 마이너스 4, 그렇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자, 각 데이터 간의 각각 차이를 다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일단 편차를 쭉 나열했습니다. 자, 이제 분산 구할 건데요. 분산 정의는 편차, 제곱, 합의 평균 이렇게 구하죠. 편차, 제곱의 합의, 자, 제곱의 요 합의 이것의 평균이에요. 지금 데이터 개수가 9개니까 나누기 9까지 하는 것이 B팀 분산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을 구하는 거 굉장히 귀찮지만 실제로 만약에 문제에서 B팀 분산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이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구한다고 하면 약 6.67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략 분산값인 거고요. 표준 편차는 여러분 일전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 구하고 루트 분산과 루트 씌운 것, 그죠? 루트 6.67이 B팀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서 당연히 B팀 표준 편차가 얘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 A팀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A팀은 지금 첫 번째 점수가 10점이거든요. 평균 50하고의 차이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가겠죠. 제곱을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알 거기 때문에 제곱까지 가게 되면 A는 1600이 나올 때 B는 16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제 A가 B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걸로 2번이 맞고요. 자, 3번하고 4번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3번. B팀 평균값은 A보다 팀원들의 평가 점수를 대표하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거냐면 편차의 범위.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A는 평균 중심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40까지 벌어져 있죠. 그래서 분산값이 이렇게 좀 더 크게 표준 편차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B팀 풀마 4 정도까지밖에 없어서 표준 편차가 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편차의 범위, 표준 편차 값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3번 내용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A하고 B의 중앙값은 같다. 중앙값에 대한 정의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론에서 봤던 적이 있었는데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 그렇죠? 그 평균이기도 하고 중앙값이기도 하는 50. 이것이 동일하게 이제 4번 내용이 되겠죠. 자, 11번 정답은 2번이었고 정답이 2번인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분산, 표준 편차, 또 중앙값 이런 통계 관련 정의를 한번 정리하시는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12번이에요. A부터 D반까지 영어 수업 만족도 점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최고 점수 20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점수 역시 비슷하게 나열되어 있죠.
자, 바로 1번 보겠습니다. A반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합은 26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즉 최고랑 최저 이건 뭐 간단하게 바로 A반의 지금 최고라고 하면 19점. 그렇죠? 그리고 B반의 최저라고 하면 여기는 9점 되겠죠. 지금 7점 되겠죠. 19하고 7의 합으로 26이 되는 거죠. 1번 뭐 간단하게 보이고요. 2번 B하고 C의 평균 점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평균 점수 이거는 이제 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라고 한 것을 물론 이제 나누기 해서 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데이터가 자 B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C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그럼 다 더하고 나누기 8 하면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겠는데 나누기 8까지 하기 전에 이제 총합이 같으면 그것도 이제 동일하게 보실 수 있겠죠. 단순 더하기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B도 14부터 17까지 싹 다 더하기 해봤더니 합이 110이 되고요. 그리고 C도 똑같이 110이 됩니다. 나누기 8까지 했을 때 평균도 동일하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총합에 대한 개념 갖고 자, 2번 해석해봤고 3번 보겠습니다. 각 반의 최고 점수의 평균은 19점이다. 최고 점수만 뽑아볼까요? 먼저 A반의 최고, 자 B반의 최고 점수, 자 C의 최고 점수, 그리고 D의 최고 점수 이렇게 나왔네요. 19, 20, 19, 18인데 일단 19가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19, 그렇죠? 요거 중에 19가 맞고 요거 두 개 합이 38이면 이것도 평균 19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볼 필요가 없이 동일한 숫자가 나와 있고요. 요거 두 개 평균은 또 19로 맞춰줄 거기 때문에 4개 전체 평균은 19가 되겠다. 그렇죠? 3번도 맞는 해석이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C의 영어 점수 만족도 점수는 최빈값이 14점이다라고 했네요. 자, 지금 최빈값이 뭐죠? 가장 많이 나온 거, 빈도수가 높은 거 이걸 얘기하는데 자, C반은요. 여기에 14가 여기 하나, 둘, 셋. 다른 것보다 횟수가 많습니다. 최빈값 14 되는 거 그쵸? 맞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D의 영어 수업 만족도 점수에 지금 중앙값은 13이다라고 했죠. 자, 지금 D도 데이터 개수는 8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 중앙값은 크게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 중앙값인데요. 짝수일 때는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갈라지게 되면 중간 2개의 평균을 구하게 되죠. 중간 2개. 그럼 크게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크게 순서대로 일단 매겨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4하고 5, 그죠? 4하고 5, 요 나열이 되겠죠. 12하고 13, 요것의 평균값 12하고 13의 평균값 해서 12.5가 중앙값이 됩니다. 12.5. 13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5번 틀린 거 확인했습니다. 자, 중앙값이 만약에 개수가 짝수개라고 하면 중간 2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 13번 문제 방정식 문제로 이어가 보죠. 자, 내용 봅니다. A기업 입사 필기시험에서 50명 중 30명이 합격해서 2차 면접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는 합격자 평균보다 20점이 낮고 전체 50명의 평균 점수보다 8점이 낮고요.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보다 점수의 2배보다 6점이 낮다고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죠. 지금 50명 중에 30명이 합격을 한 겁니다. 필기시험에서. 자, 요거 합격자의,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X로 보면서 식을 세워볼 거거든요. 30명이고요, 30명. 일단 그들 합격자, 그리고 이 점수를 이제 X로 볼게요. 50명 중에서 30명 합격이면 20명은 불합격이 되겠죠. 그렇죠? 20명은 이제 불합격 표시로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들의 평균 점수는 Y로 보겠습니다. Y. 또 식을 세우려고 하면 이 문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에 정보 중에 잘 보시면 필기시험 합격자의 점수 중 제일 낮은 점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합격자의 평균보다 20점이 낮다. 자, X보다 20점이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그 점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전체 50명의 평균보다 8점이 낮다라고 돼 있죠. 자, 50명 점수에 대한 식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30명의 평균은 X예요. 그리고 불합격한 20명의 평균은 Y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50명의 점수의 총점은 30X 플러스 20Y죠. 그죠? 30명은 X점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0명은 Y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전체 총점은요. 30X 플러스 20Y고 여기서 나누기 50까지 해야만 50명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 식이 되겠죠. 총점 나누기 인원수.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것보다 8점이 낮다고 했습니다. 빼기 8까지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불합격자 평균보다 평균 2배보다 6점 낮다. 이거 y 값보다 2배 한 것보다 이 y보다 6점이 낮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식이 모두 다 같은 점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거고 얘가 이거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지금 연립 방정식으로 이제 바꿔주셔야 되겠는데 식 세 개가 한 줄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 A라는 식이 B라는 식과 C라는 식까지 같다라고 했을 때 연립을 하려고 하면 이제 두 개씩 그냥 마음대로 떼주시면 됩니다. A는 B라는 식, B는 C다라는 식을 연립해 주시거나 편한 대로 A는 C, 또 B는 C 이렇게 하시거나 뭐 마음대로 그냥 편한 거 두 개 떼주시면 돼요. 만약에 부등식이면 나열된 것끼리 부등식이면 하나만 비교할게요. 부등식이라고 하면 A는 B는 C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때는 붙어 있는 것끼리 풀고 또 붙어 있는 것끼리 이렇게만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근데 등식이면 A는 C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떼서 연립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거하고 이것이 2y-6. 자, 한 번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넘기면 요즘 문자 왼쪽으로 숫자 오른쪽으로 이끌어 이제 나열해서 정리해 볼게요. x-2y는 넣어보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넘으면 플러스 20 될 거니까요. 그리고 중간식은 000 약분 미리 해버릴게요.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렇죠? 5분의 3x 플러스 2y. 자, 마이너스 8.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식하고 가볼까요? 2y 마이너스 6. 자, 이거 정리하려면 이제 곱하기 5, 모든 항에 곱하기 5 필요하겠습니다. 분모 없애기 위해서. 자, 곱하기는 모든 항에 싹 다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약분될 거고요. 자, 곱하기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0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10y 빼기 30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먼저 문자 연결하면 3x 마이너스 10y 문자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10y 되겠고요. 마이너스 8y는 2y 있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8y.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오면 플러스 40 되면서 플러스 10으로 정리가 되겠죠. 요거 두 개 연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x 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y가 사라지고 x가 바로 얼마다라고 나올 수 있게끔 y를 없앨게요. 이 y하고 8y면 곱하기 4 해서 그렇죠. 곱하기 4 해서 8로 맞춰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적죠. 자, 4x 마이너스 8y는 56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지. 정리하면 이것을 빼야만 마이너스 8i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그때 이제 y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빼주시면 4x 빼기 3x x 그리고 46. 자, 필요한 것은 x 값이었습니다. 46 정답은요.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그렇죠. 연립 방정식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아무래도 정보가 많으면 식 세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익숙하게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더라고 하는 그냥 그 문제가 낯설지 않게끔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